2026년 2월 아침에 눈 뜨면 이런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압류 명령 접수, 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잔고가 있어도 오늘 쌀값 약값이 결제해서 거절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냐 싸움이 됩니다.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 창구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도 2026년 2월부터는 한 명당 한 개의 생계비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왔을 때 생활비를 바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차가운 얼굴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전산상 지급 정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이유로 노후 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보내준 용돈, 며느리가 병원비 쓰라고 넣어준 돈까지 싹 다 묶여서 당장 오늘 저녁에 식재료 살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뉴스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내일부터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2026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새로 정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빚이 10원이라도 있거나 혹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 분들, 아니 빚이 전혀 없더라도 일반 입출금 통장을 쓰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 내일부터는 내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가 아니라 압류 시 생활비 보호가 어려운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법은 분명히 월 250만 원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어르신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이것을 신청하지 않아서 스스로 보호막을 걷어차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은행 정보가 아닙니다. 험악해진 2026년 금융 환경에서 여러분의 밥줄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월 2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압류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설계된 통장 만드는 법, 꽉 막힌 이체 한도 시원하게 뚫는 법,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통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치명적 실수 10가지까지. 이 모든 걸 오늘 10분 동안 뼈가 되고 살이 되게 아주 상세히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넘겼던 그 1분이 다음 달 생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2026년 2월부터 정확히 어떤 숫자가 바뀌는지, 그리고 그 숫자에 어떤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최저 생계비 보호 금액이 역사상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법도 따라가야죠. 그동안 법원이 최소 생계비는 남겨라는 기준을 적용해왔고 2026년 2월 도입이 예고된 생계비 계좌 제도는 월 최대 250만 원 범위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10억 원 빚쟁이가 되어도 월 250만 원 범위 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로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한 개씩 생계비 계좌를 갖추면 각자 월 250만 원 범위 안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시스템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보호 금액은 올랐는데 일반 입출금 통장에 대한 압류 시스템은 더 무자비해졌습니다. 압류 명령이 내려오면 은행은 전산 절차에 따라 우선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돈이 생활비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구분해 풀어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니, 법에는 250만 원 보호해준다며 외쳐봤자 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산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법원 가서 소명해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억울해서 법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법무사 찾아가서 서류 쓰고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이걸 소명해서 판사님 도장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현실적으로는 며칠에서 수주, 상황에 따라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몇 주에서 한두 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당장 혈압약, 당뇨약 살 돈도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자식들 살기도 팍팍한데 그게 입이 떨어지십니까? 일반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건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통장 개설과 한도 해제가 고시 합격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막겠다고 정부가 은행 문턱을 성벽처럼 높였습니다. 이걸 한도 제한 계좌라고 합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하루 30만 원에 묶였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상황에 따라 낮은 한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예방 때문에 증빙이 부족하면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체 ATM 한도는 하루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사정이 아니라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풀어야 합니다. 확실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풉니다. 급하게 대학병원 수술비 500만 원 보내야 하는데 하루 한도 제한 때문에 쪼개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제도는 이렇게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나라는 250만 원까지 지켜줄게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정작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날려버리면 누구 탓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나는 옛날처럼 그냥 쓸란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실수, 이거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표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여러분도 무심코 매일 하고 계신 행동일 겁니다. 하나씩 짚어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하실 겁니다. 메모지 꺼내놓고 체크해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압류 사기 한도 제한 같은 통장 사고에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이자는 일반 통장이 더 주잖아.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이거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고 계시죠? 왜냐고 물어보면 이자가 0.1% 더 높아서, 쓰던 거라 편해서, 자동이체 걸어놔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전보다 이자 몇 푼을 택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빚 문제가 터지거나 카드값 연체되는 순간 그 일반 통장은 1순위로 잠깁니다. 그 안에 든 기초연금까지 같이 묶여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돈 섞이면 어때? 내가 다 기억하는데. 통장 하나에 기초연금도 받고 아들이 준 용돈도 받고 친구가 보낸 갯돈도 받고 다 섞어 쓰시죠? 이걸 혼합보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나중에 법원 갔을 때 판사가 묻습니다. 이 잔액 200만 원 중에 어디까지가 기초연금이고 어디까지가 아들이 준 돈입니까?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섞이는 순간 법적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생계비는 따로 담아야 삽니다. 세 번째, 하루 이체 ATM 한도? 귀찮아서 그냥 둔다. 한도 제한 계좌 방치입니다. 나는 큰돈 쓸 일 없어 하고 그냥 두시는데 사람 일 모릅니다. 갑자기 자녀가 전세금 모자란다고 1,000만 원만 보태달라고 합니다. 한도 제한 상태면 기본 한도 때문에 급한 송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은행 가서 사정해도 안 됩니다. 결국 자녀한테 미안하다, 돈이 있는데 못 보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때 자식 눈빛 보셨습니까? 그 비참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네 번째, 아들 사업하는데 잠깐 빌려줬지. 최악의 실수 명예대여입니다. 엄마,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런데 엄마 통장으로 거래처 돈 좀 받을게. 아들이 사정하니까 짠해서 빌려주시죠. 절대 명예대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조사를 받거나 금융거래 제한 등 강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장 12년 제한 사례도 보고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금 아끼려고 900만 원씩 쪼개서 보냈다. 분할 송금입니다. 큰 돈을 현금으로 자주 넣고 빼거나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금융회사에서 이상거래로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의심거래라고 해서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의심거래 보고는 금액이 아니라 거래 흐름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그래서 쪼개기 송금은 의도와 상관없이 괜히 의심을 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꼼수 부리다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비밀번호? 잊어버릴까봐 통장 뒷면에 적어놨어. 이거 정말 많습니다. 지갑 속에 카드랑 통장이랑 같이 넣고 통장 뒷면에 매직으로 1234 크게 적어두십니다. 지갑 잃어버리는 순간 줍는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빼갑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경로당처럼 사람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비밀번호는 머릿속에만 두십시오. 일곱 번째, 모르는 문자 궁금해서 눌러봤지. 스미싱 클릭입니다. 택배 주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세요. 궁금해서 파란 글씨 링크 누르셨죠? 그 순간 내 폰은 해커의 손에 넘어갑니다. 2026년 보이스피싱은 목소리가 아니라 문자로 옵니다. 누르는 순간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가 들어왔을 때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보다는 안전한 생계비 계좌가 필요한 겁니다. 여덟 번째, 현금이 최고야. 5만원권으로 장롱해둬. 현금 보관입니다. 은행 못 믿겠다고 다 찾아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시는 분들. 도둑 화재 위험은 둘째치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기초연금 재산 심사할 때입니다. 어르신, 지난달에 찾은 3천만 원 어디 썼습니까? 생활비로 썼어. 영수증 있습니까? 없는데. 증명 못하면 그 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쳐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합니다. 현금은 쓰는 순간 흔적이 사라져서 어르신께 불리합니다. 아홉 번째, 오래된 통장, 어디 있는지도 몰라. 휴면 계좌 방치입니다. 10년 전 쓰던 농협통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통장이 범죄 조직 손에 들어가서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당신 통장이 사기에 쓰였어 하고 연락 옵니다. 안 쓰는 건 무조건 해지해야 합니다. 열 번째, 이자 조금 더 준다고 저축은행에 다 넣었지. 예금자 보호 무시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여러 은행에 쪼개 넣으세요. 목돈은 반드시 쪼개야 합니다. 자, 이 10가지 실수. 듣다 보니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법원에서도 은행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알았다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신분증 챙겨서 주거래 은행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사 그대로 말씀하세요. 첫째, 제 명의로 생계비 계좌 하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별 5개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등 해당되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외 많은 분들은 2026년 2월 도입이 예고된 생계비 계좌 취지를 확인해 미리 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도
이제는 본인 명의로 생계비 보호용 계좌를 하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한 생계비 계좌는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압류로부터 가장 강하게 보호받는 통장이 됩니다. 빚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하나는 개설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내 최후의 보루입니다. 둘째, 이쪽으로 연금이랑 용돈 다 몰아주세요. 생계비 계좌를 지정했으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물기를 돌려야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나 생계비 계좌 만들었으니 연금 받는 계좌 이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돈이 계속 옛날 위험한 일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용돈은 이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셋째, 한도 제한 계좌는 서류 내고 푸세요. 그냥 풀어줘 하면 안 됩니다. 공과금 고지서나 연금 수령 내역을 보여주면서 나 이 은행 계속 쓸 거니까 공과금 자동이체 걸어주시오 하세요.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증명되는 순간 한도 족쇄가 풀립니다. 이거 안 풀어두면 급할 때 정말 낭패 봅니다. 자, 생계비 계좌 개설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고수들만 아는 관리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하기. 보이스피싱이 겁난다면 이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이체 버튼 눌러도 돈이 바로 안 가고 은행에 따라 최소 3시간 이상 지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 보냈다가도 30분 뒤에 사기네? 하고 깨닫고 취소하면 내 돈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체크카드 쓰기. 생계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쓰세요. 현금 뽑아 쓰는 것보다 기록이 남아서 좋고 무엇보다 요즘은 카드 쓰면 포인트도 쌓입니다. 마트 장 보고 병원비 내고 다 체크카드로 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받을 때 이거 다 생활비로 쓴 거다라고 증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셋째, 종이 통장 없다고 겁먹지 마세요. 요즘 은행에서 종이 통장 잘 안 만들어 주려고 하죠.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줄이는 추세입니다. 종이 없으면 내 돈 사라지는 거 아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도장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분실 위험도 적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내역 찍히는 거 좀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하시면 앱에서도 종이 통장처럼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은행 간 김에 이것도 꼭 챙기세요.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챙기는 공짜 혜택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확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예금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인은 이자의 15.4%를 떼어가는데 어르신은 그걸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은행원이 먼저 말 안 해주면 나 비과세 남은 거 있어? 하고 꼭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수수료 면제입니다. 생계비 계좌 쓰시면 많은 은행에서 ATM 수수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1년에 몇만 원, 땅 파도 안 나옵니다. 이 통장 쓰면 평생 공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와 월 250만 원 보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최소한 250만 원은 지켜주겠다고 법을 고쳤습니다. 문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마 나한테 압류가 들어오겠어?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 그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일반 통장이라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보증하는 강철 금고, 생계비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신분증 챙겨서 은행 다녀오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제 명의로 생계비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닥칠지 모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의 밥줄을 지켜줄 유일한 우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야, 2월부터 250만원까지 지켜준다더라. 같이 은행 가자. 함께 손잡고 가서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현명한 어르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